안녕하세요. 부채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자 폭탄에 신음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되게 당연하고 뻔한 얘기죠.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근사한 파티 벌리고 났으면 나중에 이제 계산서 이제 결제해야 되는 거죠. 뭐 흥청망청거리고 여유 부리고 부자가 된 것처럼 과시하고 여유 부렸을 때는 좋았지만 결국에 계산할 시기가 다가오면 속이 쓰린 거죠. 이미 무리한 부채, 감당 못할 부채 때문에 각국들이 정신을 지금 차리려고 이제 긴축 모드로 이제 들어간 거죠. 예.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는 거죠. 금리가 낮다고 돈을 펑펑 써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죠. 뭐 그게 다름 아닌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전세금이 하락하는 이제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때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뭐 2% 초반대 대출 받아서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낫고,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니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서 대출을 내서 연끌해서 집을 샀던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웹툰 하나, 유튜브 상에서 웹툰 하나를 봤는데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이제 되게 이제 찌질한 남성 한 명이 나오는데 이제 웹툰에서 500만 원을 모았어요. 5천만 원을 모았죠. 5천만 원을 모았고 처음에 집을 살려고 봤더니 5억인 거예요. 이게 뭐지? 4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 거죠. 집이 5억이나 하니 비싸니. 아 그래? 그럼 나 그냥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 7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봤더니 집값이 7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지? 이제는 저 집 살려 그러면 4억 5천이 아니고 6억 3천을 대출 받아야 되는 거야? 미쳤네. 집값이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 집값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9천만 원이 됐어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던 거죠. 근데 9천만 원이 됐는데 봤더니 집값이 9억이에요. 이제 8억 천만 원을 빌려와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정신줄을 놨어요. 나중에 봤더니 11억이 됐어요. 또 봤더니 12억이 돼버렸어요. 겁나는 거죠. 미친 것 같죠. 근데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러다가 나중에 15억 되고 20억 되고 이제 더 치솟을 것 같은 거예요. 갖고 있는 돈을 총동원 하고 영끌에 비투에 모든 돈을 다 꼬라박아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얼마 주고? 12억에. 좀 지났더니 또 오른대요. 13억이 됐대요. 14억이 됐대요. 돈 벌었다고 좋아했죠. 하하 그러면서. 근데 14억, 15억을 찍고 났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주변을 봤어요. 사람들이 집이 안 팔린다고 해요. 이자는 점점 올라가요. 안고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만화에서는 이제 그 남자는 이제 거의 쓰러져 있죠. 쓰러져 있고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쓰러져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쓰레기들 더미 옆에서. 그러다가 금매로 팔았죠. 금매로 팔았는데 금매로 팔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남아있는 빚이 7억인가 8억인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리하게 투기를 한 이 청년의 잘못인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5년 동안 집값을 잡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그렇게 이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일까요? 그 한 5분 정도 되는 이렇게 짧은 웹툰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씁쓸하고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영끌한 청년의 뭐 최후, 뭐 결말, 뭐 이런 얘기인데 되게 짧지만 되게 강렬하면서 되게 주는 메시지가 컸죠. 그냥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3억 하던 아파트, 2억 하던 아파트를 8억, 9억으로 올려놓고 30대들한테, 20대들한테 5억 빚지게 하고 6억 빚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아파트 팔아가던 게 다시 3억, 4억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3억, 4억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도 6억 빚졌기 때문에 자기 돈 2억 날라가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원래는 8억짜리 집을 자기 돈 2억과 6억의 대출을 받아 산 거죠. 2억은 자기 돈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3억에 팔아버리면, 3억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3억에 팔면 빚이 3억이 남습니다. 자기 돈 2억 그냥 날라갔고요. 마이너스 3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억에 못 파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죠. 가격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서 그 뭡니까? 그 6억의 대출에 대한 그 이자 내고 원금 내면서 끝까지 이제 버티면서 이제 허덕거리면서 하는 거죠. 이게 닥친 현실인 거죠. 되게 씁쓸하죠. 그런 이제 부채 청구서가 이제 날아오는 거죠. 이제 부채 청구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부채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부채가 296조 달러래요. 한국 돈으로 하면 35경 5,052조랍니다. 예, 규모가 너무 크니까 달러로 얘기할게요. 296조인데 이거는 2000년도에 83조 달러였대요. 그에 비해서 3.5배가 는 거랍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0년도에 230%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320%,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353%로 늘었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진 적이 없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지난 20년 동안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됐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 국가들이 돈을 더 뿌렸고요. 이제 그에 대한 부담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부담할 무게가 너무 큰 거죠. 결국에는 저금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로 이제 가게 되면 빚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더 빨리 무너지고 더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대표 국가로 꼽히죠. 그 말인즉슨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닥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사실상 IMF가 온 거죠. 긴축 모드로 바뀐다. 뭐 30년 만에 뭐 대긴축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또 힘들어지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2년에 얼마나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미국이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8번 올려가지고 10.75%를 만들었을까요? 칠레는 1월 달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1.5% 인상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5.5%가 됐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 20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매우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영상에서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뭐다? 소비 줄이고 절약하고 빚 빨리 갚는 거죠.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자산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처분하는 쪽으로 전력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뭐 바깥에서 얘기하는 호가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금매 수준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추고 또 낮춰가지고 팔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빨리 팔아내고 떨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죠.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빚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뭐 하다 못해 뭐 외식 하나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편의점 도시락 맞고 아니면 컵라면에 되게 부실하게 먹으면서 발에 땀나도록 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먹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애들에게 하다못해 뭐 다이소라도 가서
물건 하나 더 사게 해주려면은,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줄여야 되잖아요. 아껴야 되잖아요. 빚쟁이 시대 돼가지고 가정 파탄 나고 도망 다니고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지금 현실을 잘 좀 대응해서 살 길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뭐 획기적인 대단한 뭐 대처 방안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야 되니 어떤 식으로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 또한 생활인인 거고 저도 뭐 대한민국 이 사회, 대한민국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요. 저도 절약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최대한 현실 세계에서 조금 더 잘 살아내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아무쪼록 언론에서 되게 많은 우려스러운 뉴스들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어떻게 현실을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자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